네, 반갑습니다. 국가대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4월 22일 수요일 공개 방송 간단하게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이 좀 한번 흔들림이 크게 나왔었죠. 네, 오랜만에 코스피 지수는 3% 정도 흔들렸고 코스닥이 어제 뭐 5% 이상 5.6% 최대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는데요. 뭐 김정은 위원장의 뭐 위독설, 뭐 뇌사설까지 나왔죠. 근데 오늘까지 그러니까 어제는 그것 때문에 시장이 이제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렸는데 어제 오후 그리고 오늘까지 나온 최신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 좀 많이 와전이 됐다. 라고 일단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어느 것도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위독한 상황인데 또는 뭐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이 죽었는데 지금 안 죽은 척 뭐 연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음모론으로 빠지면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일단 우리는 현재 상황은 어제 어떤 해프닝이 좀 오보, 이게 오보가 어떤 의도적인 오보일 수도 있어요. 응? 의도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기 위한 왜 이제 글로벌 세력들은 언론도 장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의도를 한 오보이든 아니든 어제 시장이 크게 흔들린 다음에 오늘 바로 반전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제가 어저께 장 마감 때 좀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그동안 부담스러웠던 게 뭐냐면 반등하고 좀 조정이 짧았고 뭐 반등하고 조정이 짧았고 또 반등하고 좀 부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반등을 많이 했다고 무조건 빠져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뭐 반등이 더 나올 수도 있지 뭐. 어? 그죠?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이게 반등 나왔으니까 이제 무조건 끝났다. 뭐 더 나올 수도 있죠. 가능성은 물론 조정 가능성을 놔야 되는 건 맞지만 근데 이제 뭐가 불편했냐면 계속 이렇게 오르기만 하면은 매물이 이제 무거워진단 말이죠. 음? 살 사람들 사고 또 사고 이게 올라가고 팔 사람들은 좀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엔 나중에 더더더 하다가 한 번 확 꺾이면 이게 폭락이 나옵니다. 순간적으로 매도 물량이 그 집중이 되면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물 소화라고 하죠. 이렇게 한번 싹, 음? 한번 싹 이렇게 해서 팔 사람 팔고 다시 살 사람 사고 또 팔았다가 다시 살 사람도 사고 해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가줘야 이렇게 꾸준하게 좀 그래도 물론 뭐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반등인데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어저께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매물 소화를 세게 해줬어요. 예, 순간적으로 5%씩 밀렸다는 거는 여기서는 그렇게 5%씩 빠지진 않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시장이 빠졌을 때 3%뭐 이럴 때는 뭐 2% 정도 빠졌는데 크게 한번 흔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공포를 느끼고 내려갈 때 팔고 올라갈 때 또 아유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유가 폭락 뉴스를 어제 오늘 많이들 보셨을 거고 미디어를 통해서 그다음에 김정은 사망설에 대해서 뭐 좀 오보라고 나오긴 했는데 뭔가 좀 깨름직했죠. 정말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럼 오늘 아침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북한에서 비상 상황일 때 김여정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죠. 김여정 체제로 전환할 준비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런 것도 참 이런 뉴스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게 김정은이 위독하니까 그런 뉴스를 내놓는 건지 아니면은 사람 헷갈리라고 내놓는 건지 그죠?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런 뉴스가 막 나오고 하니까 어제 미증시가 또 많이 빠졌잖아요. 어제 미증시 몇 프로 빠졌습니까? 어제 S&P 3%, 나스닥이 무려 3.5%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어, 미국도 급락하고 막 안 좋은 뉴스 나오고 유가는 막 대폭락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세일 뭐 기업들 뭐 파산한다 그러고 어때요? 이 시장이 올라갈 것 같아요? 무섭죠? 굉장히 무서워하셨어요. 우리 회원님들이 오늘 아침에 유독 굉장히 공포를 느끼시더라고요. 뭔지 모를 공포. 물론 뭐 저도 뭐 무조건 시장이 오늘 올라갈 거다. 100% 올라간다. 뭐 이런 입장은 당연히 아니었지만 어저께 장 마감 때
어제 그 해프닝이 있은 이후에 장 마감 때 이렇게 시장이 회복이 되는 이런 흐름에서 외국인이 선물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응? 여기 보이죠? 어제 외국인이 장 마감 때 선물을 3,800계약, 3,900계약 정도 순매수를 확 했습니다. 그 얘기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시장이 여기서 당장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반등 가능성을 높게 보고 거기에 베팅한 겁니다. 음? 뭐 이게 정확하게 매번 다 들어맞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거는 굉장히 우리 일반 개인들보다는 외국인들이 정보력이 강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정보가 있습니까? 외국인보다 우리가 뭐 더 뛰어난 정보력을 가질 수가 있나요? 외국인들 이 선물 매매 동향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걸 보고 저희는 미국이 빠졌지만 오늘 미증시는 오늘은 다시 반등할 수도 있고 현재 미선물 급등하고 있잖아요. 1%. 그래서 오늘 그렇게 크게 안 빠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월요일 빠졌고 화요일 빠졌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까지 월화수 3일 정도 2박 3일 정도 시장이 이미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막 증시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연속으로 올라왔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뭐 2, 3일 빠졌는데 뭐 여기서 뒤늦게 조심을 얼마나 크게 해요. 응? 시장이 뭐 당장 이렇게 폭락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뭐 코덱스 레버리지도 매수를 좀 해봤고요. 단타반에서는 뭐 셀트론 헬스케어도 매매를 좀 해서 수익도 냈었고 그렇게 대응해서 오늘 수익 많이 났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침에는 개인들이 공포를 많이 느꼈는데 역시 그런 날 보면은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 예. 내가 공포가 없을 때 주식을 막 따라가면 시장이 빠지고 내가 공포를 느낄 때 주식을 팔았더니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번 이 반등장이 생각보다 저점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막상 이 중간중간 과정에서 보면은 엇박자 타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실 나요 이거. 이 코스에서 시장은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손실 나는 사람 많을걸요 지금. 물론 수익 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손실 나는 사람이 은근히 많을 수 있는 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만큼 좀 난이도가 있는 장이고 변동성도 셉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오늘 이후의 흐름 또 다음 주까지 어떻게 우리가 또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전망 뷰는 뭐 여전해요. 시장이 좀 반등을 충분히 많이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이 다시 하락 전환할 가능성을 열어는 놔야 돼요. 열어는 놔야 되는데 그게 내일부터입니다. 뭐 아니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입니다.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라고 했어요. 그거는 예언가죠, 예언가. 그걸 예상하는 건 미래를 아는 사람인데 그렇게 맞추기 힘들고요. 그럴 가능성에 대비를 하면서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이게 증시가 이렇게 내리면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당장 급락장이 아니니까 좋은 종목들은 갑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좀 힌트 드린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힌트를 좀 드렸죠. 저희가 이런 데서 매수해서 지난주 이 상황이었는데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서 다 팔았습니다. 이런 자리 17,000원대에서 다 수익 실현해서 단기 20% 이상 고수익을 챙겨 드렸고요. 여기 이제 어제 다시 빠졌죠. 근데 오늘 다시 급등했어. 이거 아쉬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글쎄 뭐 이거 안 팔기는 또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또 더 올라간다. 이런 종목들 종목을 잘 고르면 수익이 크게 납니다 지금.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몇 종목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뭐 결과 보시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알려드리지 못한 종목들 다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이 지금 시장은 핀테크랜다. 클라우드, 비대면, 언택트죠. 언택트. 핀테크가 아니고 언택트라고 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 섹터들이 계속 부각을 받고 있고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수혜주와 피해주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시라 그랬죠. 물론 피해주들도 반등은 중간중간 해요. 현대차 같은 거. 근데 제가 이런 거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올라가는 게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제일 안 좋은 종목이라서 제일 늦게 올랐으니까 마지막으로 얘를 올려주는 거다. 시장이 올라갈 때. 근데 이거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N자로 올라가면 팔아야 된다 오히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이런 걸 팔아서 그래서 뭘 하라 그랬습니까? 언택트 또는 뭐 건설 SOC 관련주들 정책 수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5G, 5G 이런 걸 오히려 사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요거 빠지잖아 이렇게. 그럼 뭐 이런 게 뭐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CJ, CGV. 이건 좀 더 올랐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생각보다 좀 더 가고는 있는데 섣불리 매수하기 힘들죠. 영화관 이쪽이 지금 앞으로 실적 악화가 불보듯 뻔한데 아무리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됐다고 해도 굳이 이런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하고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는 종목을 굳이 막 올라갈 때 따라갈 이유는 없다. 이런 것도 저는 매도 관점이라고 봅니다. 이런 걸 좀 팔아서 좋은 종목 중에서 좀 조정 나오는 종목들, 앞으로 실적 우려가 없는 종목들. 오늘 애니소프트 같은 거 보세요.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한 방에 쳐버리죠. 게임주 같은 쪽은 실적 우려가 없어요, 별로. 코로나 사태에 오히려 수혜주죠.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더존 비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클라우드 대장주죠. 이런 종목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상황이. 그래서 이런 쪽을 좀 잘 보시라고 했고요. 뭐 전자결제 쪽도 마찬가지죠. 예, 잘 가죠. 전자결제. 그다음에 KINX 이런 종목들이 이게 올라갈 때 따라가면 안 되고 좀 조정받을 때 잘 보면 괜찮을 수 있는 겁니다. 조정받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핵심이 뭐였냐면 개인들과 반대로 간다 시장이. 그거죠. 무슨 얘기냐?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증시에 유입되고 있는데 크게 두 분류? 뭐 더 크게 한 세네 분류 나뉩니다. 1번 삼성전자, 현대차 아주 그냥 우량주 대기업을 매수하는 그런 사람들. 두 번째, 지수가 이렇게 많이 급락했다가 많이 올라오니까 이거 더 이상 계속 갈 리가 없다. 어떻게 시장이 계속 가냐? 다시 빠질 것이다 해서 인버스를 매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제가 그거 다 보여드렸죠. 실제로 이걸 보시면 이걸 볼까요? 제가 기관으로 보여드렸지. 지난 3월 뭐 중순부터 기관이 가장 많이 판 종목 보세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판 종목 뭡니까? 인버스예요. 코스피 인버스. 지수가 다시 빠질 거에 베팅하는. 계속 빠지잖아. 시장이 안 빠지니까. 그죠? 개인들이 이걸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다. 삼성전자. 물론 삼성전자는 뭐 싸게 샀으면 수익은 수익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루하죠. 지루해요. 이것도 성공적인 투자가 지금 못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원유 선물, 원유 관련주. 제가 아니 우리나라에 2,000개 종목이 있는데 포화로 원유를 하느냐? 그 불확실성이 많은데 결국 지금 원유 국제 유가 폭락했죠. 20불이 바닥인지 18불이 바닥인지 15불이 바닥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20불이 바닥이었어. 이번에도 그러니까 20불이 바닥일 거야. 물론 합리적인 추측이지만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굳이 제가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유가 관련 상품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받을 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사우디가 아니라서 모릅니다라고 했어요. 항상 좋다 나쁘다는 얘기도 안 해. 모릅니다라고 했어요. 이런 거 개인들이 많이 샀다. 그다음에 인버스 이런 것들 그죠? 코스닥 인버스도 마찬가지. 코스닥 인버스 여기서부터 계속 샀는데 개인들이 계속 빠지죠. 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뭐냐? 삼성전자랑 인버스는 제가 서로 상반되는 포지션이라고 했어요. 삼성전자는 시장이 올라가는데 베팅하는 거고, 원유도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이 올라가는데 베팅하는 거고, 인버스는 시장이 빠지는데 베팅하는 거고, 이 상반되는 이 상품들이 다 죽었어요. 왜? 개인들이 사는 거라서. 개인들이 사는 상품은 올라가는 상품이든 내려가는 상품이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몰리는 곳은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안 빠지고 계속 가는 이유도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이 지금 빠지는 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입장이 있고요. 저도 빠지면 주식을 더 많이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렇다고 주식을 다 팔고 빠지길 기다리면 지금 계속 손가락 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는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다 팔면 안 된다. 매매를 어느 정도 하긴 해야 된다. 시장이 당장 뭐 폭락할 것 같지가 않다. 현금 가지고 주식 가지고 제가 5대5라 그랬어요. 5대5. 주식 5, 현금 5, 5대5. 뭐 좀 나는 공격적인 사람이면은 6대4, 7대3. 나는 좀 수비적인 사람이라면은 뭐 3대7, 4대6.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지금 딱 적당하지 않을까. 지금도 빠졌을 때 주식을 좀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요. 그죠? 대신에 막 올라가면 연속해서 올라가면 주식 비중 좀 줄여줘야 되고 그런 관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번 시장이 언제쯤 꺾일 것인가 그게 참 초미의 관심사인데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이 이거죠. 기다리는 조정은 잘 오지 않는다. 시장이 여기 올라오면 주식을 팔고 다시 빠지길 기다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내려오면 사야지, 내려오면 사야지, 내려오면 사야지. 안 내려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조정은 잘 안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십몇 년 동안 주식시장에 몸담으면서 느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증시가 빠지면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반등 주고 다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반등을 세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응? 근데 제 오랜 경험상 어중간한 중간은 잘 없더라고요. 막상 돌이켜보면 어중간하게 적당히 반등하고 적당히 내려서 사람들이 적당히 팔게 할 기회를 주고 또 다시 적당히 매수할 기회를 주는 이런 아주 바람직한 장은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응?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뭐가 나오냐? 빠질 거면요 반등도 제대로 안 나와요. 반등도 안 나고 확 빠져버려. 그러면 뭡니까? 팔 기회를 잘 안 줘요. 올라오면 팔고 다시 사야지 팔 기회도 안 줘. 다시 더 빠져버려서 아이고 여기서라도 팔 걸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팔고 사야지라고 했더니 팔았더니 계속 올라가는 생각보다 더 올라가는 장도 또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은 급락 이후에 짧은 반등하고 더 빠지는 경우 아니면 아예 생각보다 강하게 반등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급락했죠.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올라오면 팔았다가 다시 내려오면 사야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 팔 기회를 안 준다니까 이렇게. 팔 기회를 안 주고 더 빠져버리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어디를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폭락하고 나서 올라오면 팔았다 다시 사야지 했더니 그냥 반등을 쭉 해버리는 이렇게 생각보다 강하게 이런 경우도 있다.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폭락하면 올라오면은 좀 팔고 다시 사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는 올라왔어요. 팔 수 있어 사람들이. 팔아야 되겠다.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저항이구나. 한번 걸릴 때가 됐구나 했는데 계속 가버려 이렇게. 이때 신기록 세웠어요. 신기록. 코스피 연속 상승 신기록 나왔어요. 역사상 신기록. 그러니까 상승 폭이 큰 건 아닌데 연속 상승 일수로 신기록 세웠다니까. 쓸데없이. 이렇게. 야, 결국엔 꺾였죠. 언젠가는. 근데 이런 식으로 시장이 개인들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나고 보니 또 모두가 기다리는 조정이 잘 안 나오고 반등이 생각보다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뭐 이게 시장이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 간다라는 보장도 없죠. 그래서 조심은 해야 돼요. 현금을 일정 부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매매를 하되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또 좀 위험해 보이는 시그널이 나오면 언제든지 뭐 짧게 손절매를 하든 수익 실현을 하든 또 리스크 관리를
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은 뭐라고 딱 예언을 하기 힘들어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 것입니다. 아니면 언제부터 빠질 겁니다. 이거를 섣불리 예언하기 힘들고 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힌트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매주 말씀드리니까 다들 아실 텐데, 외국인 선물입니다. 외국인 선물. 외국인 선물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4월 8일, 9일, 4월 10일, 13일 계속 외국인 선물을 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시장이 확률적으로 뭐 100%는 아닙니다만은 당장 크게 빠질 확률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확률적으로. 우리가 이걸 안 믿으면 뭘 믿겠습니까? 뭐 신문 뉴스 보고 매매하면 반대로 하는 거고, 무서울 때 팔고 올라갈 때 사는 거고. 외국인들이 똑똑하게 매매를 잘한단 말이에요. 선물에서. 이걸 본다면,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이 좀 선물을 꽤 많이 팔았죠. 7,000계약. 그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외국인 매매 참 잘해요. 이때 여기서 7,000계약 좀 판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여기서 시장이 뭐 폭락한다라는 쪽에 베팅한 거 아닙니다. 그동안 샀던 거에 일부를 수익 실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폭락한다는 아니지만 조금 여기서 탄력이 둔화될 수는 있겠구나.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흔들림이 나올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어제 그저께 다시 선물을 샀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 이거 당장 폭락 아니구나. 폭락 나올 가능성 좀 낮구나 지금은. 이렇게 보다가 오늘은 또 어때요? 오늘 시장이 마지막에 올랐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쫙 올라 끝나니까 막판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거 보세요. 얼마나 영리합니까 이거. 선물을 확 매도했죠. 근데 많이 매도하진 않았어요. 4천 계약이니까 어제 그저께 샀던 거 중에 일부 또 판 거야. 그러니까 아직 외국인은 선물 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습니다. 선물 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으니까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우리가 무게를 둘 수는 있는데, 내일 당장이라도 외국인이 선물 대량 매도를 할 수도 있고요. 뭐 내일 모레 이틀에 걸쳐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듭니다. 어떤 뉴스가 나올지 또 모르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하면서 반반 5대5 현금 주식 5대5로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 이렇게 보시고, 종목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기 침체, 어느 정도 실적 악화가 올 겁니다. 일반 경기 민감주들은. 거기에서 자유로운 종목들이 어디다? 언택트, 인터넷 서비스, 클라우드, 전자 결제, 뭐 인터넷 쇼핑 관련된, 그죠? 그런 쪽.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바이오는 뭐 코로나 치료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외에 제약 바이오도 괜찮아요. 왜냐면 경기 침체 이런 것들과 관련이 없거든요. 실적 안 좋다? 원래 바이오 제약주들은 실적이 원래 안 좋아요. 원래 적자입니다. 실적이 안 좋게 갑자기 나올 일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게 바이오주의 장점이고요. 그 다음은 정부 정책 기대주들, 그러니까 5G, 그 다음에 건설 이런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쪽은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통해서, 경기가 지금 침체될 위험에 있으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쪽을 좀 정책 지원을 해주면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5G랑 건설, 제가 동아지질 같은 거 뭐 남강 토건 이런 것도 좀 언급을 드렸던 건데, 시멘트주 오늘 급등했죠. 근데 그건 이미 급등했어요. 시멘트주가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이건 뒤늦게 따라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뒤늦게 따라가면, 이제 이런 데서 해봤으면 성공인데 지금 따라가는 거는 단타만, 샀다 팔아다 단타만 가능하지 지금 늦었습니다. 동아지질도 이제 늦었어요. 동아지질도 이제는 늦었습니다. 뭐 나중에 또 다시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따라가는 건, 물론 뭐 더 갈 수도 있는데, 늦었다는 얘기가 이제부터는 승률도 떨어지고 리스크도 좀 높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데서는 안전하니까 하는 거고, 리스크가 높지 않으니까. 이런 데서는 뭐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이런 쪽 보시고, 5G는 아직 뭐 크게 터지지 않았죠. 저희는 이제 HFR 같은 거 매매를 좀 해봤는데요. HFR 이런 데서 사가지고 어제 팔았어요. 어제 팔고 딴 거 사느라고 어제 팔았는데 오늘 좀 더 올라가네요. 또 이건 좀 일찍 판 감이 있는데, 이런 거 이제 그 다음에 그 전에 저희가 매매했던 종목이 KMW. KMW도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 실현하고 나왔는데, 이것도 뭐 더 갔네요. 근데 5G 쪽도 뭐 괜찮아요. 대신에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건 조금 부담이 있고, 조정이 나와준다면 또 괜찮다. 이런 쪽 위주입니다.
이런 쪽 이런 식으로 좀 보시고 그 외에 경기 민감주들 경기 민감주인데 실적이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은데도 증시가 올라오니까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긴 있어요. 최근에 대표적으로 항공주가 그랬죠. 이거 실적 엄청 안 좋을 거예요, 항공주. 근데 이런 거 올라갈 때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올라갈 때 따라가면 안 돼.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건 불안한 종목들은요. 앞으로 실적도 크게 안 좋아질 우려가 있는 종목들은 그냥 안 하고 안 먹는 게 나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안 하고 그냥 올라가면 안 먹으면 돼. 이거 말고 딴 거 하면 되는데 뭐. 그죠?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번 여러분 정확하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앞으로 실적이 우려가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또는 오히려 이번 코로나 사태에 수혜가 있는가 이런 걸 보시고 한번 종목 선정을 다시 한번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대신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연속적으로 올라갈 때 따라가면 수익이 안 난다. 그런 종목이 조정받을 때 사야 된다. 항상 이거 강조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것도 수익 냈던 종목인데 이런 데서 샀어요. 이런 데서 이렇게 안 갈 때. 이게 급등한 종목 이거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이거 주도주라고 보면 돼요. 그나마.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가면 수익이 잘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삽니까? 이런 데서 눌릴 때 사면 이렇게 빵 수익이 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느낌상 조금 이제 시장이 좀 꺾이는 파동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서 저도 항상 경계하면서 보고는 있는데 그 시점이 지금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예단하기보다는 확인하면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 앞뒤 사정을 여러분들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또 너무 지금 시장이 가는구나 해가지고 주식 비중 왕창 늘려가지고 무리수 두다가 또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잘못하면 겁 없이 주식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이제 예전에 이런 시젠 같은 거 물리는 것처럼 이런 데서 그냥 막 진나키트 좋구나 샀다가 크게 당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당했죠. 이런 거 당하신 분들 여기서 팔았더니 또 급등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런 종목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올라갈 때 사면 안 되고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많이 빠지면 좀 분할 매수해서 단타를 노릴 만한 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 사면 수익이 안 난다. 항상 이거 강조드립니다. 추격 매수 자제, 분할 매수. 아시겠죠?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